펠리세이드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언더커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커버 속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전기장치든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여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용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면 이렇게 페인트는 까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 마찬가지 페인트는 까져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곳을 따라서 녹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인트 까진 곳은 반드시 방청 작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고압 세차 자주 하다 보면 정기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언더코팅을 했습니다. 딜러가 서비스로 해줬는데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코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이 잘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접합 부분, 볼트, 너트 이런 곳이 녹이 잘 나고요. 사실상 이렇게 경사진면 이런 곳은 녹이 좀 덜 나죠. 여기 부품 속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용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은 이런 곳이죠.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 여기도 마찬가지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회전력에 의해서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 언더커버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체와 커버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다 들어오죠. 그래서 배터리나 전기장치, 커넥터 이런 부분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곳에 언더코팅을 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코팅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런 코팅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장치, 센서 모두 시공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커버 겉면에 묻은 염화칼슘 제거는 되죠. 하지만 커버 속으로 들어간 염화칼슘은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언더커버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되고요. 그런데 요즘 차량 90% 이상은 언더커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차량 하부 세차를 해서 염화칼슘 제거를 한다, 녹방지를 한다 이 말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단 언더커버가 없는 차량은 가능하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폴리머 언더코팅 서비스 받았습니다. 여기 트렁크 쪽 보겠습니다.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죠. 서비스 언더코팅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홀 안쪽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이 잘 나는 곳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용접 부분, 볼트, 너트, 부싱 있는 부분 이런 곳이 녹이 잘 나니까요. 자동차 녹방지 하고 싶으면 물이 머무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머플러 코팅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할 때는 처음 사폴 이용해서 전체 면을 가공을 한 다음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2번 정도 시공을 하면 됩니다.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볼트, 너트, 바닥 겉면, 바닥 속면, 전기장치, 센서 모두 시공을 해도 무상 수리 받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수리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 바랍니다. 펠리세이드 엔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 먼지, 염화칼슘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쉐보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절연 코팅이 시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더 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절연 코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